이 강의 제목을 진화론과 불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뭐 얼핏 보기에 진화론과 불교는 아무 관계 없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불교를 이해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풀어서 이해하고자 할 때, 제일 도움되는 학문이 뭐냐고 할 때, 철학이다, 심리학이다, 아니면 물리학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생물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교학은요, 중생학이에요, 중생학.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가르침 펴셨기 때문에 또 이 생물학이 바로 생명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생물학 가운데 진화 생물학이 가장 흡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내용을 보면은요, 근데 제가 진화론이라고 일단 말은 이볼루션 해가지고 생명체가 변해가는 과정을 이제 그렇게 대표하는 용어를 써놓긴 했지만은 이제 그런 얘기보다도요, 그러니까 진화의 원리가 너무나 합리적이고 부처님의 연기법과 많이 통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강의를 이렇게 기획을 해봤습니다. 일단 공통점이 있는데요. 진화론과 불교의 공통점 읽어보겠습니다. 불교의 사성제 가운데 고성제와 집성제의 실증적 연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성제, 집성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명체의 형태 변화에 대한 연기적 해명이다. 연기법, 이제 부처님 깨달음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연기법에 의해서 형태 변화를 갖다가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기가 무엇인지 알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존 관계다, 큰 방, 작은 방, 이런 것들이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작은 방을 염두에 두면은 어떤 방이 커지고, 큰 방을 염두에 두면은 어떤 방이 작게 느껴지고, 이런 게 연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설명 갖고는 부족합니다. 근데 이 진화생물학의 어떤 생명체 변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연기법에 대한 통찰력을 훈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것, 원래 그러려니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구나. 다 이 조건이 만들었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래서 원리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공통점은, 그러니까 사성제 고집멸도 가운데 네 가지가 다 진화론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찰스 다윈은 멸성제, 도성제는 몰랐어요. 열반도 몰랐고, 팔정도도 몰랐고, 근데 고성제, 집성제, 번뇌 때문에 괴로움의 세계가 있다. 약육강식. 번뇌의 대표적인 핵심이 뭐냐 하면은요, 식욕과 성욕입니다. 그것 때문에 탐욕이 나오고, 그거 또 남이 뺏으면 분노를 하고, 그렇죠? 일구삽니다. 근데 저는 불교 공부할 때 참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괴로운 것도 있지만은 즐거운 게 참 많은데, 맛있는 거 먹을 때, 어디 놀러 갈 때, 피곤할 때, 잠잘 때, 다 즐거운데, 근데 가만히 자꾸 연구를 하다 보니까, 락두고구나 하고 이제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고는 그냥 고예요. 여러분 아픈데 그냥 참죠. 그냥 아프다 죽어요. 그러면은요. 고는 고인데, 락은요, 반드시 오래되면은요, 락 그 자체 고로 변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제 이 고성제, 이게 진짜 참 위대한 진리예요. 락두고구나. 그러니까 고도 고지만은 락도 부국적으로 고구나. 그래서 여러분 불자들일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참 열심히 일해갖고 돈도 벌고 큰 집도 사고 막 했을 때 이제 됐구나 하지 말란 얘기예요. 반드시 그 락이 고로 변합니다. 항상 경계해야지 돼요. 항상이요. 또 하나 이제 항상 락을 내가 누리고 살려면은요, 항상 변화를 줘야 됩니다. 현명하게. 항상 깨어 있어야지 되고. 근데 그가 왜 일어나냐 하면은 집 때문이에요. 집이요. 집은 번뇌입니다. 그러니까 번뇌, 대표적인 게 탐진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은 또 하나 더 추가하면은 탐진치 교만. 그러니까 탐욕과 분노와 교만과 치. 여기 치심인데, 치가 이제 어리석음인데요. 이 불전을 보면은 어리석음이 바보같이 어리석음을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견을 얘기해요. 삿된 견해. 그러니까 종교적 어리석음이에요. 머리는 너무나 좋은데 종교적으로 좀 아둔합니다. 이러면 치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통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탐욕 때문에 고통이 생기고, 분노 때문에 고통이 생기고, 보통 이제 여러분 탐욕과 분노, 교만 같은 거를 번뇌다라고 얘기하고, 탐욕 때문에 남의 거 막 훔치고, 분노 때문에 남을 죽이고 막 때리고 하는 거, 이걸 악행이다 하는데요. 실제 짐승의 세계에서는요, 가장 번뇌가 많고 가장 악행을 많이 하는 놈이 최강자가 돼요. 가장 위대한 짐승입니다. 라이언 킹 이렇게 됩니다. 가장 살생을 잘하고, 누가 물어뜯기만 해도 가만 안 놔둡니다. 죽여버립니다. 라이언 킹. 그 다음에 먹이 사냥 나갔다가 누가 잡아온 게 있으면 뺏어버립니다. 그렇죠? 못하러 힘드립니까?
암놈 다 거느리 암사자. 그 다음에 하나만 뺏어가지고 그냥 다 목숨 걸고 싸워서 해치웁니다. 가장 사악한, 인간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악한 놈이 라이온 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는 번뇌와 악이 뭐예요? 쾌락의 원천이에요. 우리가 그냥 교과서에 써있으니 하지 말라, 착하게 살자, 이런 선악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인간이지만은요, 악을 행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악 때문에 우리가 한 끼 밥을 먹고, 그러니까 내가 밥 먹는 거 다 악이에요. 옷 입는 거 다 악이에요. 차 굴리는 거 다 악이에요. 왜? 남들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나만 먹어요? 남들 못 입은 사람이 있는데 왜 나만 입어요? 그러니까 극단선에서는요, 다 악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악을 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어쨌든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이 일반 사람들, 일반 생명체는 이 고통이 있을 경우에 바깥에서 해결합니다. 바깥에서. 그걸 내가 소유하든지 처치하든지. 근데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그 대발견은 고통이 있을 경우에 근본 해결은 바깥에서 안 된다.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번뇌를 제거하면은 고가 멸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번뇌를 제거해요? 그럼 도를 닦아야 도를. 다시 말해 계정해 사막이에요. 계를 지키고, 계가 뭘까요? 동물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짐승과 반대로 살면서. 정이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서 지혜가 열려요. 무슨 지혜가? 반야의 지혜가. 뭘까요? 아무것도 없구나. 그전까지 뭐가 있는 줄 알고 가지려고 했고, 뭐가 있는 줄 알고 막 배척을 했는데 다 공합니다. 다. 그러니까 뭐가 있다 생각 때문에 나를 향해서 끌어당기는 것이 뭘까요? 탐욕이에요. 탐욕, 욕심. 나한테서 배척하는 게 뭘까요? 분노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내가 있다는 착각 때문이에요. 그렇죠? 아상 때문에. 그래서 잡아 끌고 밀고 합니다. 그래서 삼독심의 근본이 똑같아요, 사실은요. 무아를 모르기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도를 닦아서 무아를 알고 내가 없구나. 아무리 뒤져봐도 내가 없어요. 이런 지적 통찰이 생길 경우에 구심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잡아 끌고 미는 마음이 점점 약화됩니다. 이게 수도예요. 그러니까 계정해에서 해가 제일 중요해요. 해가 불교의 특징입니다. 계정은 외도도 있어요. 삼매 들어가는 거. 부처님도 보리수 밑에 앉기 전에 다 해보셨어요. 알라라 깔라마한테 뭐예요? 무소의 삼매, 정 닦아보셨고, 그 다음에 우따가라마부타한테 비상, 비비상 삼매 배워서 들어가 보셨습니다. 근데 그 삼매 들어가면은, 번뇌가 안 나와요. 근데 내려오면 또 생깁니다. 아, 삼매는 번뇌만 누르기만 할 뿐이지 뿌리가 뽑히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지혜가 열려야지만 이제 뿌리가 뽑힙니다. 그래서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서 이제 이 연기법을 발견하셔갖고 드디어 지혜가 열리십니다. 아, 다 연기하는구나. 원래 다 공하구나. 실체가 없구나. 이게 공하다는 얘기가 12연기의 환멸문이에요. 12연기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잡아 끌고 미는 마음이 다 사라집니다. 힘이 맥이 빠지는 거예요. 뭐 있는 줄 알고서 잡아 끌고 밀었는데 이게 멸성됩니다. 이게 이제 이 사성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인데, 찰스 다윈을 보니까요, 밑에 제가 진화생물학 갈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고성제에 대해서 봤어요. 뭘까요? 서로 먹고 먹히고 죽고 죽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는 놈들은 멸종을 해버리고 살아남은 놈들이 새끼 낳고서는 그 다음에 자식이 번성합니다. 이게 자연선택, 성선택이에요. 먹이 획득에 성공하면은 자연선택이고, 굶어 죽으면 안 된 겁니다. 성선택에 성공하면은 새끼 낳을 수 있어요. 배우자 선택. 근데 그게 안 됐으면은 이제 새끼를 못 남깁니다. 이게 뭐예요? 성선택의 근본이 뭘까요? 음욕이에요. 자연선택의 근본이 뭘까? 식욕이에요. 음욕과 식욕 때문에 오욕락의 나머지가 다 생겨요. 여러분 욕망이 5가지가 있어요. 음욕이 있고, 식욕이 있고, 재물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고, 수면욕이 있습니다. 이게 5가지 욕망이에요. 음욕, 그 다음에 이제 식욕, 이게 근본이고, 재물욕. 왜 재물욕이 있을까요? 돈이 있어야지만 뭐예요? 먹이도 이제 우리가 구하고, 근데 돈이 있어야지만 배우자 선택할 때 우월을 정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명예욕이 뭘까요? 그러니까 남한테 알려줄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먹이 획득에서도 성공적이고, 다음에 배우자 선택도 성공적입니다. 그렇죠? 음욕과 식욕 선택에서 쉽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가 수면욕이 뭘까요? 잠자는 욕망. 이것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잠은 그냥 자는데 왜 욕망일까? 모든 전쟁은 밤에 일어납니다. 새벽에. 6.25도 새벽에 껌껌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을 편히 잔다는 게 지금 편히 자는 거지, 우리가. 뭐 세컴도 있고 다 잠가놓고 또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요새는 뭐 함부로 못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그 수면 욕망인 게 지금 시대 얘기가 아니고 옛날 얘기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오욕락인데, 이제 자연 선택이 바로 지금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식욕, 그러니까 5가지 중에 근본, 성 선택이 음욕,
이제 이 섹스에 대한 욕망, 이 두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번뇌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화생물학에서도 얘기하는 게 말 용어만 다를 뿐이지 번뇌 때문에 고통의 현장, 싸움의 현장이 일어난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다윈은요, 사성제 가운데 고성제와 집성제에 대해서 정확히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화생물학의 모든 연구 성과는요, 고성제와 집성제에 대한 현장적, 실증적 연구 성과입니다. 생명체의 형태도 원래 이렇게 생겨갖고 이제 쭉 이어지는 게 아니고, 연기적으로. 여러분, 그 돌 같은 경우에도 풍화작용에 의해 갖고 막 모양이 변하죠. 그렇듯이 인간의 형태도 원래 이렇지가 않았어요. 근데 점점 이렇게 변해온 게 그런 환경과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서 살아남아 가지고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생긴 게. 자, 이제부터 한번 문제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눈이 여기 있고 코가 있고, 여기 평수가 좁은데 다 오밀조밀에 몰려 있습니다. 귀도 여기 붙어 있습니다. 눈이 손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물에 들어갔다가도 잔망경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컨닝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럴 텐데 왜 그럴까요? 왜 여기에 다 몰려 있을까요? 이렇게요. 자, 흑인이든 백인이든 보니까 짐승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게 뭐냐면 먹이 탐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입 주변에 포진한 먹이 탐지기예요. 원래 생명체가요, 눈이 없었습니다. 입하고 항문만 있었습니다. 지렁이 생각하면 돼, 지렁이. 옛날 그 원생대 시생대는 지렁이 같은 놈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데 먹이 집어넣고서는 뒤로 항문을 쌉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지렁이 같은 경우, 여러분 개지렁이 보세요. 하루 종일 모래 먹어요. 왜? 눈이 없기 때문에 뭐가 먹인지 모르니까 다 먹어요. 다 모래 싸고 유기물만 흡수합니다. 근데 눈이 있을 경우에는요, 먹이만 골라 먹죠. 그러니까 이제 그 먹이 획득에 시간을 많이 안 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눈, 코, 이 혓바닥이 다 먹이 탐지기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뭘까요? 원격 광학 탐지기. 먹이 어디 있나? 지금은 먹이가 지천이기 때문에 먹이 탐지 안 하죠. 냉장고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원시 시대 생각해야지 돼요. 내가 만약에 아프리카 여행 갔는데, 아프리카 밀림에 여행 갔는데, 가이드를 잃어버렸어요. 밀림 들어갔다가. 혼자 남았어요. 어떡할까요, 그러면? 일단 나와야죠. 막 길 찾다가. 근데 길을 못 찾겠어요. 하루 지났어요. 다음날 아침이에요. 뭐 할까요? 배가 고파요. 그럼 먹이 찾습니다. 일단은 먹고 보자. 그럼 뭘까요? 눈 들다가 어디 과일 같은 거 없나?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보니까 과일 비슷한 게 있어요. 땄어요. 그게 가져왔어요. 그냥 먹어요? 안 그래요? 처음 보는 건데 냄새가 이상해요. 그럼 버립니다. 그러니까 1차 검사, 2차 검사입니다. 그 다음 냄새도 괜찮아. 입에 넣었어요. 깨무니까 또 맛이 이상해. 뱉습니다. 3차 검사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검토 거쳐서 이상 없으면 꿀꺽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보니까 눈, 코, 입이 먹이 탐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원래 이게 위에 있는데 위에 있던 게 아니에요. 앞에 있던 겁니다. 그렇죠? 짐승이 이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 먹이고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먹이고 합니다. 하루 종일이요, 짐승들은요. 근데 눈하고 코하고 입이 이제 입 주변에 탐지하면서 이제 그렇게 가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 앞에 붙어 있던 게 눈, 코, 입이에요. 앞에, 몸에. 근데 인간이 직립하면서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위에 지금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원래 이게 앞에 붙어 있었구나. 또 이 중심은 입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귀는 뭘까요? 귀는요, 귀. 귀는 매질 진동 탐지기. 쾅쾅쾅 거릴 때 뭘까요? 큰 놈이 오면 쾅쾅거려요. 위험이 있을 때 도망갑니다. 그래서 실제 그 귀는요, 매질 진동 탐지기고 이게 먹히지 않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위해를 피하기 위해서, 위험을 피하는 기관이 바로 귀입니다. 물고기 같은 경우에, 물론 귀도 있지만 옆줄이 있어요, 옆줄이요. 물고기 그 호수에서 놀 때 돌멩이 하나 던져보세요. 팍 도망가죠. 왜? 진동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한다면은 앞에 세 가지, 눈, 코, 혀는 먹기, 귀는 먹히지 않기, 이렇게 됩니다. 아주 비참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사람 이목구비를 볼 때 예쁘다, 잘생겼다, 이거 다 지워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관찰할 경우에, 먹이 탐지기구나. 이렇게 얼굴 볼 때마다요, 참 비극적으로 생겼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모가 사라집니다. 그게 정견이에요. 축생관, 인간을 축생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중생이기 때문에. 우리 그냥 짐승이에요. 딱 하나, 언어 하나 때문에 문명이 누적이 돼가지고서 폼 잡고 살아요. 여러분, 이 밀림 나가서 사자고 한번 맞짱 떠보세요. 그냥 잡아먹힙니다. 내 혼자인 갖고 절대 안 돼요. 근데 이제 몇십만 년 동안 누적된 불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총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하는 그런 그 남들의 힘에 의해 가지고서 이 인간 동족들, 그래서 이제 최강의 포식자가 된 거예요.
그게 윤리의 기원이에요. 선과 악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선하게 살아야지만 내 생에 또 인간 태어납니다. 또 하나, 이것도 참 이상해요. 좌우가 대칭입니다. 왼쪽 오른쪽 왜 그럴까요? 이것도 의심조차 품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건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앞으로 진행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진행하면서 풍경이 둘로 갈라집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몸이 갈라지는 거예요. 왜? 앞으로 왜 진행을 해요? 먹이 먹으려고, 먹이 찾으려고. 그때 한쪽만 있어요. 그럼 이쪽 걸 갖다 동일시하죠. 먹이에 뜨게 손해봅니다. 양쪽 다 봐야지 돼요. 양쪽 다. 그렇죠? 그래서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런 눈이 있는 동물들 일 경우에는요, 좌우대칭이에요. 근데 눈이 없을 경우에는요, 좌우대칭이 아니에요. 방사상대칭, 불가사리 같은 경우에. 왜? 앞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도 갔다가 저렇게도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방사상 방향으로 대칭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진행하는 놈들은 반드시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먹이를 먹으려는 그런 그 식욕의 탐욕과 그 다음에 진행, 운동이라는 이제 이 두 가지가, 그 다음에 이 세계가 3차원 세계 공간이라는 이 점이 결합이 돼가지고서 우리의 형태를 갖다 둘러 갈랐구나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화가 사람하고 반대예요. 꽁은요, 숫꽁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여인이 치장을 하는데 꽁은 순놈이 그렇게 아름다워. 왜 그럴까요? 또 보니까 오리도 그래요. 청둥오리, 공작새, 원앙새도 다 수컷이 이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난제 중에 난제. 찰스 다윈이 해결 못한 겁니다. 찰스 다윈이. 이 공작새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다가 찰스 다윈도 해결 못한 건데, 그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제 학설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피셔의 가설이 있는데, 섹시한 아들의 가설이에요. 섹시한 하이포테시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수공이 아주 아름다울 경우에 암놈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암놈이 새끼를 난답니다. 그래서 점점 또 그 새끼가 아름다워지고 이래서 아름다워졌답니다. 근데 이거는요, 논리적으로 악순환의 오류에 빠져 있어요. 순환 논법의 오류예요. 왜 이제 수컷이 화려한가 할 때, 그 화려한 수컷 때문에 암놈이 선택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화려한 수컷이 이유예요. 선택 이유예요. 그럼 왜 암놈이 선택했는가, 그럼 왜 수컷이 화려해지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암놈이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놈이 새끼를 낳기 때문에, 화려한 새끼를 낳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한 암놈하고 화려한 수컷하고가 화려한 수컷 때문에 암놈이 선택을 하고 또 암놈이 선택한 게 새끼를 낳기 때문에 수컷이 화려해지고 이래서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건 문제가 돼요. 그래서 틀립니다. 근데 찰스 다윈도 위에 거를 갖다가 이렇게 좀 제시를 했는데, 하여간 찰스 다윈도 우리가 읽긴 읽지만은요, 비판으로 봐야 돼요. 틀린 게 많습니다. 다윈도. 굵은 건 맞지만은. 또 하나가 아모츠잡이라는 사람이 약점의 원리예요. 수컷이 화려한데 보니까 화려하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들깨, 늑대 이런 놈들이 금방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건 탁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났다는 얘기는 굉장히 약삭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암놈이 볼 때, 저래도 살아있네? 굉장히 빠르신 분인가 보다. 교미해야지. 이러면서 교미했답니다. 이게 약점의 원리예요. 그래서 약점이라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문제가 돼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예요. 몇 가지 사례 가지고서 그걸 보편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컷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암수가 똑같은 것도 있어요. 백로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틀려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요, 수컷이 왜 이쁘냐 하면은요, 잡아먹히기 위해서예요. 뭐 위해서라는 목적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눈에 띄기 때문에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암놈, 순놈이 같이 있었는데 들깨가 와요. 늑대가 와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수컷이? 여러분, 그 꽁 도망갈 때 그냥 도망 안 가요? 꽉 소리 지릅니다. 나 잡아봐 합니다. 또 수컷은 퍼다닥 해서 멀리 안 도망가요. 한 20m 간 다음에 또 앉아요. 꽁은 꼭 그래요. 꽁 이제 쫓아보셨어요? 꽁은요, 절대 휙 하고서 앉아요. 그때 쫓아가서 또 휙 하고 앉아요. 그때 암놈과 새끼가 숨어요. 새끼하고 암놈은요, 보호색이에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띄는 수컷을 가진 이제 그런 암놈만이 새끼를 보존한 겁니다. 그게 약점과 유인과 희생의 원리입니다. 또 하나 얘기한다면은 이 구피, 물고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구피라고 해서 꼬리가 막 늘어진 게 있어요. 이게 순놈이 화려합니다. 근데 이놈도 순놈이 화려한데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이 구피는 순놈의 정자가 암놈 몸속에 6개월간 보관이 된대요. 그래서 포식자가 왔을 때 순놈이 화려한 놈이 막 유인해서 죽잖아요. 그때 6개월간은 자기 새끼를 낳아요, 이게 암놈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부 다 유인과 그 희생의 원리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꿩이든지 청둥오리든지 공작이든지 새끼 낳는 장소가 둥지 튼 장소가요. 이 풀더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무슨 사기든지 살쾡이든지 들깨든지가 접근하기 쉬운 곳입니다. 이럴 경우에 순놈이 화려해요. 그런데 그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새인데 나무 꼭대기에 새끼를 낳아요. 둥지를 틀어요. 이러면 암수가 동형이에요. 백로. 그래서 백로 같은 경우에는 암놈수는 똑같습니다. 모양새가. 왜? 포식자가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백로는요, 이제 사람 사는데 인근에 웬만하면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왜? 사람이 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짐승들의 색깔을 볼 경우에도, 원래 하얗지? 원래 꽁이 화려하지?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연기법,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 그 조건에 대한 탐색을 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 원래 이제 꽁은 이렇게 화려하고 모든 동물이 이런 게 아니고, 조건이 만들었구나, 실체가 없구나, 공하구나 하는 이제 그런 통찰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가축가. 그러니까 닭도 야생닭은 순놈이 화려합니다. 야생닭. 근데 집에 키우고는 레그호온, 이게 뭐예요? 가축화된 닭이에요. 암수가 똑같이 색깔이 하얗습니다. 사람이 키우기만 하면은 다 탈색을 해가지고서 하얘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애기들 보면 귀엽죠? 근데 애기만 그런 게 아니고 호랑이도, 그 무서운 호랑이인데 새끼는 귀엽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춘기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사춘기가 뭐예요? 봄색하는 기간이고 봄을 생각하는 건데 봄이 뭐냐면요, 짐승들 교미할 때예요. 사춘기가 교미할 능력이 생길 때가 사춘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 내가 내 새끼 낳아가지고서 내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 때가 사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될 때 반항 많이 하죠. 왜 그래요? 독립하려고 그런 겁니다. 근데 독립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나를 공격할 때 내가 싸워서 물리치고 내가 또 배우자 선택할 때 내가 또 경쟁자 다 물리치고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 모습이 무서워집니다. 약간 독립기, 다시 말해 번뇌가 이제 드디어 발생할 시기, 번뇌가 다 뭐예요? 동물적 생존의 힘입니다. 그 시기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화의 두 권리가 식욕과 성욕이에요. 그러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태어나 살고 있는 이유는 나의 부모를 포함한 모든 조상들이 사춘기 이후까지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섹스와 임신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유전자에서 꼽힌 나의 몸에서는 강력한 식욕과 성욕이 솟는다. 그렇죠? 그건 누구든지 인간인 이상은요, 반드시 엄청난 식욕과 엄청난 의욕을 갖고 태어납니다. 반드시요. 근데 이제 우리가 스님들한테 귀의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스님 로봇도 가능하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봇이 스님, 요새 그런 말 자꾸 문제 냅니다. AI가 스님이 돼가고서 법문하고 불가능합니다. 스님의 그 본질은요, 개체예요, 개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엄청난 음욕과 식욕을 가진, 근데 그걸 억지하는, 그러니까 맑은 금욕의 고통을 갖다가 이제 항상 지니고 사는 분들이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삼배하고 귀를 우리가 조아리고서 귀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이 무슨 금욕이 있어요? 그냥 만든 건데, 그러니까 귀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경전 책 보듯이 소설책 같은 겁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진화의 두 원리가 식욕과 성욕인데, 다인이 얘기했지만은 이걸 불교적으로는 이게 바로 번뇌의 뿌리다. 모든 악행의 원천이다. 그래서 고통의 세계를 만든다라고, 투쟁의 세계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맑은 금욕의 고통, 이 돼야지만이 내 생에 그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불교 수행에서 사선근 가운데 난정인세제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 용어지만은 그 다음에 견도 수도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사성제에 대한 통찰을 하는 게 불교 수행인데, 사성제를 막 머리 굴려서 분석적으로 통찰하는 게 사선근이에요. 네 가지 착한 뿌리. 근데 난 따뜻하다, 정 꼭대기다, 인 참는다, 세제일법 세속의 마지막이다. 이 네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정자가 꼭대기인데 요것만 넘어가면 인이에요. 근데 인이 뭐냐 하면은요, 참을인자입니다. 뭘까요? 맑은 금욕의 고통이에요. 나중에 내가 알아안되기 때문에. 청정법신도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참을인자에 대해서 현대의 불교학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깨달음에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인자, 이상하다. 저건 기쁨인데, 그러니까 욕구에 잘못된 것일 것이다. 이게 정설이에요, 지금까지. 서양학자에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전혀 불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맑은 금욕의 고통입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청정법신 돼가지고서 그런 분들은 벌써 뵙기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느꼈습니다. 이제 아까 다 말씀드린 겁니다.
오역의 번뇌가 5가지가 있는데 이 뿌리는 식욕과 성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REM에 대한 진화생물학적 해석. 이 자다가 한 서너 번 깨는 REM 수면이 왜 있는지 아세요? 그게 목숨 부지한 겁니다. REM 수면이 있는 생명체만이요 목숨이 살아남아요. 그게 실제 지금도 REM 수면이 있는데 이게 힘든 원시 시대의 그런 그 흔적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포유류하고 조류, 새도 있어요. 새도 REM이 있고 포유류도 있어요. 또 하나 뱃속에 태아도 있어요. 그래서 눈이 움직일 때 꿈꿀 때 뭘 보는구나 이거 아니에요. 관계 없습니다. 눈 움직이는 거 뭐 보는 거하고는요. 자, 신음식을 보면 입에 침이 고이는 거 왜 그럴까요? 애기들도 그래요. 그렇죠? 먹어본 적 없어도요. 그냥 처음 레몬을 처음 봤는데도 먹이면은 그냥 막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DNA에 각인돼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면요. 신맛은 상한 음식이에요. 여러분 쉬면은 밥이 쉬면 쉬어져요. 김치도 쉬면은 쉬어지죠. 근데 김치는 발효했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변질되는데 좋게 변질한 것은 발효라 부르고요. 나쁘게 변질한 건 부패라 부릅니다. 똑같아요, 원리는요. 그러니까 신맛은 뭐예요? 입에 들어왔을 때 삼키면 내가 탈이나 죽을 수가 있어요. 신맛은. 그러니까 빨리 침이 나와가지고서 배탈됩니다. 물켜가지고서 희석을 시켜가지고서 그러니까 이제 상한 어떤 물질이 들어왔을 때 희석이 돼가지고서 내보내는데 훨씬 능한 종자만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맛에 대해서 침이 나오는 게 신맛만 나오면 다 쉰 거기 때문에 또나 쓴 것도 침이 나와요. 쓴 것도요. 그러니까 쓴 것은 독이에요. 독은 다 씁니다. 입에 쓴 약이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속담이 있는데 약이 다 쓰기 때문에 독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웃거나 울 때 눈 작아지죠. 울 때.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찰스 다윈의 3대 명저가 있는데 종의 기원이 있고 인간의 기원이 있고 오리진 오브 스페시스 오리진 오브 맨이 있고 그다음에 인간과 짐승의 감정 표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늙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쓴 책입니다. 그 뭐냐면 웃을 때 찌그러지는 거, 개가 꼬리 흔드는 거 이게 왜 일어나는가 이걸 진화로 설명합니다. 왠지 아세요? 웃을 때 소리 나죠? 하죠. 뭐예요?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에요. 이리 때문에 내가 힘든 걸 갖다 남한테 표시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울고 웃는 게 다 감정 표현이에요. 우는 것도 그냥 안 울어요. 혼자 이렇게 우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불어날수록 더 소리 막 냅니다. 더 소리 냅니다. 도와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할 때 어떻게 돼요? 얼굴에 피가 몰린답니다. 그럼 피가 혈관이 막 확장돼 가지고요. 눈알이 튀어나온답니다. 그래서 눈알 튀어나오지 못하게 잡아주려고 이렇게 감는답니다. 이게 이제 울 때, 할 때 눈을 이제 감는 이유가 눈알 튀어나오지 않게 하려고. 웃을 때는 좀 빨라요. 하죠. 이것도 역시 막 피가 몰리기 때문에 눈 튀어나오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눈이 찡그러진답니다. 근데 우는 거는 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웃는 것은 짧습니다. 웃는 거는 대개는 호의예요. 호의적인 표시인데 이거는 내 입에 나 혼자 먹은 거 없어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자기 다 공개하는 겁니다. 호의.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 정도. 그래서 이 표정조차도 연기한 겁니다. 웃음의 자성이 없고 울음의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 이것도 실제 우리가 울음이 뭐냐 할 때 슬플 때 울죠. 기쁠 때 울죠. 그렇죠? 아플 때 울죠. 언제 울어요? 무서워도 울죠. 심심해도 울죠. 외로워도 울죠. 언제 울어요? 모든 감정 다 표현합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웃음도 자성이 없어요. 의미를 볼 경우에도. 기쁠 때 웃죠. 너무 기가 막혀도 웃어요. 너털 웃음. 그래서 웃음의 자성이 없고 울음의 자성이 없습니다. 또 실제 이렇게 웃을 때 얼굴에 찌그러지는 거 이것도 원래 그런 게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연기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왜 먹을까요? 이게 뭐냐면 스트레스가 옛날, 지금을 생각하면 안 돼요. 먹고 살기 힘들 때입니다. 야생에서 채집할 때. 뭐예요? 스트레스가 뭐예요? 뭔가 위험이 닥칠 때예요. 이때 많이 먹어둬야지만 나중에 한참 못 먹어도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일단 먹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람쥐 같은 데 보면은 막 입에 쳐넣죠 이렇게 해요. 왜 그래요? 먹이고 하기 힘드니까 일단 먹고 보는 접수하는 거예요. 이러고 막 도망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유전자에 남아가고서 뭔가 막 스트레스 받았을 때 먹고 나면 좀 시원합니다. 그 습관이. 그러니까 자연 선택에서 도태되지 않은 개체 습성이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양산 쓸 때 검정 양산 써야 됩니다. 하얀 거 써봤자요, 햇빛 다 투과합니다. 검정 색깔이 색깔을 잘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왜 제가 썼냐 하면은 흑인들 피부가 검은 게 무슨 뭐 못생겨서가 아니고요. 열대지방일 경우에는 햇볕이 대단합니다. 자외선 들어갑니다. 그럼 나중에 암 걸려, 피부암에. 그래서 그 코팅되어 있어야지만 검은색이 빛을 흡수해서 이 근육까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열대지방 사는 사람들은 얼굴에 검어야지만 점점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검어진 거지. 그게 뭐 미모와 무관하다. 또 거꾸로 백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거기는 햇빛이 없어요. 북구 같은 경우에 뭐 낮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돼요? 햇볕을 못 받으면은 비타민 D 합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병에 걸려요. 그래서 백인들 보면은 햇볕만 나면은 햇볕 쬐고 있죠. 그게 몸에 배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동굴 속에 있는 벌레, 동굴 속에 들어가면 벌레가 있어요. 보면 전부 투명해요. 왜? 햇볕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이 몸의 색깔이 다 없어집니다. 다 하얘지고 맑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피부색이 검고 흰 게 못생김, 잘생김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 위도에 따라 가지고서 햇볕 많은 지방은 검어야지만, 그러니까 선텐 로션 바르듯이 겉에서 다 흡수해서 몸을 해치지 않게끔 자외선이 이제 그런 식 해치지 않은 종자만이 살아남아 가지고서 검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고래들 보면은 막 물 뿜죠, 확 뿜죠. 그 뭘까요? 이 고래 콧구멍이 거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 콧구멍이요 점점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간 놈이 살아남은 거예요. 왜? 허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한 한 조금 더 빨리 올라가서, 그렇죠? 막 물 깊이 들어갔다가 올라가다가는 아직도 멀었어요. 그럼 죽습니다. 물에 빠져갖고 고래가. 근데 이제 머리에 붙어 있으면은요, 다만 몇 초라도 더 먼저 올라가죠. 이런 놈이 살아남다 보니까 콧구멍이 등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래 물 뽑는 게 다 그 콧구멍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물고기가 알을 많이 낳는 이유, 왜 그럴까요? 약자기 때문에. 곤충도 알을 많이 낳아요. 거북이 같은 경우에도 바닷거북이 알 많이 낳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도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어가다가 갈매기가 다 쪼아먹고 겨우 물에 들어갔더니 그냥 상어가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한 마리 살아남겨도 번전한 거예요. 그것도 힘든 게 생명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약자일 경우에는요, 새끼를 많이 낳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살리려고 물고기든지 곤충이든지일 경우에 다 피식자기 때문에 잡아먹기 때문에. 물고기와 새가 눈이 동그랗습니다. 독수리 물고기. 근데 사자든지 우리도 눈이 옆으로 되어 있죠. 그럴까요? 우리는 수평 방향으로 살아요. 근데 물고기하고 이 독수리는 상하로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동그래집니다. 그래서 이 눈이 동그란 거, 그 다음에 이 옆으로 갸름한 게 이제 이것도 사는 자연환경 활동 반경에 따라 가지고서, 범위에 따라 가지고서 형태가 잡힌 것이다라고 그렇게 조건, 이제 연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손가락 5개죠? 이게 무슨 목화토금수 때문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선조가 5개였기 때문이에요. 원래 양서류가 손가락이 7개짜리도 있었고, 뭐 8개짜리 별게 다 있었어요. 그 옛날 그 화석 조사하면은요, 여기 보면은 그 티크탈리크, 그 다음에 아칸토스레가, 뭐 툴레르페톤, 이게 다 옛날 화석에 나오는 양서류입니다. 이건 손가락이 7개짜리, 뭐 8개짜리 있었는데, 지금도 그래요. 손가락 3개짜리 짐승도 있고, 4개짜리도 있고, 앞뒤가 다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왜 인간만은 5개, 5개인가? 우리 선조가 그런 놈이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갔다가, 그게 나중에 원숭이 같이 됐다가, 그러면 또 다시 걸어 내려와서 직립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백로는 얘기했죠. 밑에서 보면은 오른쪽이 물속에서 보는 물 하늘 빛깔입니다. 이게 이제 보호색이에요. 하나 또 얘기 드리면은요. 여러분 그 세속에서 살 때 방식이 2가지예요. 우리는 불교인이기 때문에 해탈 열반, 그러니까 고집멸도에서 멸도를 추구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선하게 살 경우에 이제 우리가 강력한 포식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은 기본이고 그 토대 위에서, 그러니까 정해상수에서 번뇌를 제거하는 이런 삶이 종교인의 삶인데요.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전혀 거기는 손대지 못한 분야입니다. 찰스 다윈이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우울증. 왜? 멸도를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우울증에 이제 걸려 있었는데, 그건 뭐 뻔합니다. 왜? 보니까, 있는 그대로 보니까 고성제 집정제만 보이기 때문에. 그럼 우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출가 전에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2살 어린 시절 농경제 갔다가 벌레가 새한테 쪼아먹히고 새가 또 큰 새가 채가는 거 보고서는 마음이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연못선 밑에 가서 가만히 초선에 빠집니다. 그렇죠? 항상 보면은 이제 그렇게 기쁘지 않게 사셨습니다. 왜?
생명의 보편을 본인이 동체대비기 때문에 다 느끼셨다는 얘기예요. 벌레가 쪼아먹히는 것도 내 아픔처럼 느끼는 분이고, 그래서 이 감수성이 보통 예민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 천재는요, 감수성 예민한 분들이 종교적 천재입니다. 일단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또 하나, 요게 아마 끝에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 고등어 보면은 등이 푸르고 배가 하얗죠? 왜 그럴까요? 위에서 보면은요, 바다가 푸르기 때문에 위에서 포식자가 눈에 안 떠요. 또 밑에서 보면은요, 하늘이 허옇기 때문에 밑에가 은빛이어야지만 포식자의 눈에 안 띕니다. 숨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등어, 꽁치, 정어리가 전부 다 뭐예요? 바다 위쪽에서 막 때리고 헤엄치는 놈들입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생긴 놈만이 살아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시냇가에 가면은요, 뭐 등 색깔이 갈색이기도 하고, 왜? 거긴 땅이 포렇지가 않기, 물이 얕기 때문에 땅 빛깔하고 비슷해집니다. 송사이든지. 그래서 이게 다 보호색이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얘기할 게, 여러분 이제 부처님과 같은 삶은 이제 우리 부자들의 삶이고요. 그거 말고 사회 속에서 내가 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내가 약자인데도 절대 내가 험한 일 당하지 않고 잘 살고 싶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짐승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동물적 세계에서, 그러니까 번뇌, 그러니까 나의 쾌락을 주는 큰 집 사고 막 돈도 벌고 막 권력도 올라가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을 모으고 하는 이런 삶을 내가 추구할 경우에, 그러니까 동물적 삶이에요. 가장 좋은 처신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은폐예요. 숨는 겁니다. 내가 강자든 약자든, 약자도 숨어야지만 탈로가 안 납니다. 속마음. 근데 강자도 숨어야지만 처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호랑이도요, 호랑이가 너 잡아먹을 때 어흥 왁 먹지 않아요. 몰래 갑니다. 강자도 몰래 은폐해야지만이 잡아먹을 수 있어요. 강자도 남을 처치할 수 있어요. 약자도요, 은폐해야지만이 먹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알려드립니다. 그걸 그렇게 살란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또 내 생에 짐승 태어납니다. 근데 그 원리를 알고서 은폐라는 거.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강자일 경우에든지, 아, 이게 무지무지한 은폐라는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되고, 또 약자일 경우에도 은폐에 대해서 또 거꾸로 내가 또 그 쓸 수도 있어야지 돼요.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게 이 동물적 세계에서의 생존 방식이에요. 그걸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불교는 거기에 멸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편안하고, 이제 그런 세계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고, 이제 항상 남을 위하고, 이제 항상 또 내 생도 밝아지고, 우리 사회가 좋아지는 이런 삶을 지향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알려준 분이 부처님이시고, 그게 고집멸도 사성제 가운데 고집이 아니고 멸도에 있다라고, 또 멸도를 궁극적으로 추구하시는 분들은 바로 스님들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그 진화생물학과 불교를 그러니까 비교한 내용의 전체 다입니다. 그래서 아까 한 얘기를 정리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진화생물학과 불교의 교집합, 사성제 가운데 고와 집의 진리, 식욕과 성욕의 번뇌가 빚어내는 자연선택과 성선택의 진화, 그렇죠? 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멸도가 빠져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고집에 대해서는, 고성제 집성제는 정확히 얘기합니다. 두 번째, 거시적으로 진행되는 연기론의 강론이다. 연기. 모든 게 다 연기합니다. 생활 조건의 변화로 몸의 형태가 달라지고 새로운 종이 탄생한다. 그러니까 연기법의 그러니까 실증적 연구가 바로 진화생물학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